8월 말, 아직은 방학 기간이지만 우성이는 남들보다 일찍 학교에 나왔다. 특강을 들으러 가기 전 복장을 갖추느라 마음이 분주하다. 경찰대학은 다른 학교들과 달리 교내에서는 정복을 입은 채 생활한다. 경찰대 학생 한 명 한 명이 예비 경찰인 셈. 이게 평소에 이제 일과 중에 수업 들을 때 입는 옷입니다. 일선 경찰서에 가보시면은 경찰분들이 입고 계신 옷이랑 똑같은데 저희는 이제 학생이니까 견장 부분과 이름표, 옆에 이쪽 부분만 좀 다릅니다. 충성! 쪽으로 포지션을 정하는 거가 가장 새학기에 듣게 될 수업을 예습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신청했다. 같은 학년 신청자가 없다 보니 오늘 강의는 2학년 선배들과 함께 듣게 됐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은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유달리 우성이의 눈이 반짝인다. 뭐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대학교 수업이라고 하면 교수님들께서 이제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시각이라든가 좀 더 심화된 시각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보다 좀 더 재미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성이가 경찰대학을 목표로 삼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원하는 학교,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방심하지 않았다. 공부를 향한 우성이의 욕심은 여전히 남다르다. 대학에 와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책장에는 공부하는 책 외에 잡다한 잡지 한 권 꽂혀 있지 않다. 이런 상태로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공부했다. 과목별로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여기도 그렇게 필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는 그래도 필기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도 점점 귀찮아져서 뭐 글씨도 점점 이렇게 엉망이 돼가고 이만큼의 한 학기 동안 필기한 전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3장, 4장 정도. 한 학기 수업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기엔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노트. 필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우성이에게는 누구보다 확실한 공부법이 있다. 공부가 잘 되는 방법은 방법론에 있다기보다는 집중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는 눈으로 책을 읽었을 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필기 대신 눈으로 집중하기. 우성이의 공부법이다.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이고 모르는 내용만 그때그때 필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똑같은 내용을 또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성이가 이 방법을 지속하면서 공부해온 것은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를 관찰하면서부터다. 친구 중에 아주 정말로 필기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을 필기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하신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인데 필기라는 그 수단에 치우쳐서 그 강의 내용을 못 듣게 되면 걔도 손해 아닌가 싶어서. 수업 시간은 최대한 강의에 집중한다. 필기는 교과서와 보조교재에 없는 내용에 한해 간략한 메모로 남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알아볼 수 있게 쓸 수 있는데 필기를 최대한 줄이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우성이는 악필로 유명했다. 글씨 한자 쓰기 위해선 나름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가능한 일이다. 수업 시간 열심히 적은 내용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면 써놓은 글씨를 못 알아보는 경우도 허다했다. 깔끔한 필기나 노트 정리는 우성이에겐 모두 먼 나라 이야기였다. 정말 못 알아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 글씨를 제가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책을 읽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결국 우성이는 손으로 쓰는 공부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눈으로 열심히 책을 보자. 교과서와 선생님들이 주신 부교재를 완벽하게 그냥 읽자. 반복해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어보자. 사실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평등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따로 단원이 편성되기는 했어도 아예 시험 출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어봄으로써 고등학교 때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쯤 읽어보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성이가 이 공부법을 선택한 이유는 교과서 전체를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핵심 내용만 골라서 익히고 정리하는 나무를 보는 공부보다는 커다란 숲을 보는 공부를 선택했다. 그냥 뭐 눈으로만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이게 공부입니다.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일까? 20여 분간 대학 교재를 읽고 내용을 설명해 보기로 했다.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뭐 벤틀리가 이제 개인보다 더 중요한 정치에서 더 중요한 기본 단위라고 생각한 집단이라는 개념이나 아니면은 뭐 프리드리히가 뭐 발전시킨 기대된 반응이라는 이론 뭐 이런 것들 이제 정치학에서 그냥 이제 정치학에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자주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이는 전교 18등으로 입학.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곧 언수 외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늘상 발목을 잡은 과목이 있었다. 사회 탐구 과목이었다. 그렇게 보고만 있으면 졸리진 않으세요? 근데 그냥 책 읽으면서 집중할 때는 별로 잠이 안 오네요. 막 쓰거나 소리면서 읽거나 이렇게 공부해 보셨어요? 아니요, 해본 적은 없는데요. 왜 안 해보셨어요? 그냥 원래 해왔던 거고 또 그냥 글씨 쓰는 게 귀찮아서요. 필기할 펜도 노트도 필요 없다. 읽어나갈 책과 두 눈, 맑게 비어있는 머리만 있으면 충분했다. 교재는 교과서와 수업 시간에 참고한 보조서를 기본으로 삼았다. 공부의 과정은 오로지 눈으로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도 나름의 방법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머릿속을 자신의 노트로 만드는 일이다. 노트를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교과서를 보고 그날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복습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필기는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눈으로 공부하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학교 수업 시간을 한 편의 영화처럼 찍어서 머릿속에 담는 일이었다. 우성이는 선생님의 행동 하나까지 기억하려고 했고 쉬는 시간이 되면 머릿속에 담긴 수업 영상을 다시 꺼내 상영하며 복습했다. 선생님의 몸집, 목소리 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한 농담까지 모두 기억했다가 그 과정을 고스란히 되짚어보는 작업이었다. 50분 수업하는 양을 또 한 번 더 읽는데 50분이 걸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더 짧은 시간 동안 책을 읽는데 대신에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이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더 적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50분 수업을 다시 듣는 것 같은 효과를 보는 셈이죠. 만일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우성이의 공부법에 있어 핵심은 복습. 따라서 우성이는 철저한 복습 스케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 고등학교를 들어왔을 때는 정말 열의에 가득 차서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복습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날 자습 시간이 시작하자마자 그날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그 주말에 그 주에 배운 걸 복습하고 그 월의 마지막 주말에 그 달에 배운 것들을 다 복습하는 식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습은 하면 할수록 속도가 붙는다. 개념은 반복할수록 단단해져 갔다. 첫 번째는 이제 그날 배운 것들이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복습을 하고요. 한번 이제 저 0교시부터 8교시까지 9시간 배운 것들을 이제 복습하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첫날에 하루 배운 것들은 이제. 근데 이제 주말에 배운 것들은 뭐 양은 훨씬 많아지지만 어차피 한 번 다 본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속도가 붙어서 그 주에 배운 것들을 다 보는데도 1시간 반 정도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볼 때는 속도가 더 붙으니까 이제 하루에 배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20배가 넘는 양인데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면은 그 달에 배운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빠트림 없이 확인 이해하는 첫 번째 복습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신 두 번째 복습할 때는 시간이 확 줄어든다.
개념이 한 차례 완벽하게 정리됐으니 중심 내용과 부수적인 개념 몇 개만 훑어보는 것으로도 내용 전체가 파악된다. 세 번째로 내용을 다시 볼 때에는 소제목과 주제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전체가 파악된다. 전체를 복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사실 눈으로만 보는 건 분명히 이제 자기가 한번 직접 써본다든가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효율성이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보충하려고 다른 과목들이랑 연계시킨다든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랑 연계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호를 먼저 배우고 지형을 배우게 되면은 지리 과목의 경우 특정 기후로 인해서 지형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인구 분포가 달라지기도 한다. 우성이는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공부를 해나갔다. 이 공부법은 서로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기 쉬운 사회 과목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다. 이제 한국지리에 균형 개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뭐 어떤 한 도시만 집중적으로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이제 지방까지도 골고루 개발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런 개념은 이제 신라의 구주 오소경이라는 그 수도가 한 곳에 치우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국사랑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국사와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다양한 사회 탐구 과목을 오가며 공부했지만 따로 정리 노트 한 권 없었다. 오로지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다. 책을 읽는 것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다. 그런데 책만 읽는 방법은 대체로 사용되지 않는다. 집중력의 한계가 금방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성이는 어떠했을까? 그 시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우성이에 대한 기억은 각별했다. 고등학교 3년간 우성이는 수업 시간 졸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체육 시간 끝나거나 이제 여름일 때는 이제 많이 졸린데 우성이는 제가 조는 모습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성이가 그 졸지도 않는 것만도 기특한데 막 선생님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막 집중을 하고 예습 복습도 열심히 하니까 제가 공부할 때 보면은 딱 일단 귀마개를 맞고 그냥 책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솔직히 좀 공부하다 지겨우면은 옆에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얘가 그러고 있으면은 좀 뭐랄까 진짜 방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건들기가 어려웠고 또 집중력이 되게 얘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성이는 공부 시작과 동시에 집중을 시작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유지했다. 책을 펴자마자 바로 집중을 하는 학생이 있고 10분, 20분 정도 지나야 그때부터 집중력의 궤도가 올라가는 학생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으로 책을 읽는 공부법의 최대 약점은 집중력 저하. 우성이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던 것일까? 제가 3학년 때 쓰던 자리인데요. 지금 이제 이것도 제가 붙인 건데 아직 이렇게 있네요. 제 이름표가 원래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시절 우성이가 보여준 놀라운 집중력은 이 학교의 전설로 남아있다고 한다. 과연 몇 분 동안이나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시절 공부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사회 탐구 책을 읽어보기로 했다. 한번 책을 잡으면 얼마나 집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간도 체크했다. 우성이의 모습에서 별다른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책의 내용을 찬찬히 훑어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성이가 갑자기 공부를 중단했다. 대충 30분 좀 지나지 않았나요? 넘었을 것 같은데. 우성이의 시간 감각은 정확했다.
일단 30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우성이는 곧 노트 한가득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열심히 적어가기 시작했다. 급하게 쓰느라 글씨는 조금 흘렸었지만 30분이란 짧은 시간, 제법 많은 내용이 빈 종이 위에 채워졌다. 저는 그냥 책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서 중요한 내용은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그 짜 맞추면서 문장화를 시켜서 물처럼 흐르게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우성이는 핵심 단어 요약 정리 대신 서술형으로 문장을 정리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될 그림을 그려넣기도 했다. 또한 교과서에 나오진 않았지만 알고 있는 사항들을 덧붙이기도 했다. 눈으로 하는 공부의 폐해는 다른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한번 다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눈은 책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온통 다른 생각이 들어차게 된다. 우성이는 잡념이 드는 바로 그 순간 해왔던 공부를 끊고 새로운 과목을 공부했다. 30분. 우성이가 찾아낸 집중 시간이 30분이다. 처음부터 30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공부가 힘들어질 즈음 공부를 시작한 지 30분 정도가 지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알게 된 뒤로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목표량 자체도 바꿨다. 30분이라는 시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짧다고도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저한테는 이제 30분이라는 그 시간이 한 과목을 최대한 높은 집중도를 활용해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량이 딱히 처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만 바꾼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30분 동안 오로지 눈으로만 공부하며 집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더 필요했다. 우성이의 공부는 오로지 눈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인 공부다. 그렇다 보니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우성이는 안경을 벗고 공부를 시작했다. 눈앞에 바로 놓여있는 책 외에 다른 시야를 차단,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길 기회 자체를 없애버렸다. 안경을 쓰고 책을 보면 눈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안경을 벗고 책을 보게 되면 눈앞에 있는 책 말고 이제 주위의 사물들은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흐릿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주의가 잘 안 가게 되니까 눈 앞에 있는 책에만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집중을 잘한다고 해도 때때로 찾아오는 졸음은 우성이에게도 큰 고민거리였다. 아마 졸릴 때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떠다 마시고, 컵도 많고 이제 병에 커피만 들어있는 것들을 사다가 물에 조금씩 물개 타서 마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약간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것보단 다음날 그래도 약간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시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먹기가 귀찮아서 졸릴 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물함에서 커피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 숟가락으로 그냥 퍼서 입에다 넣었어요. 잠 깨려면 좀 강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잠이 깨지 않을 때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혈액순환이 되면 한결 맑은 머리로 공부할 수 있었다. 제가 뭐 학원이나 과외를 다닌 것도 아니니까 그건 이제 강사들한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눈으로만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저 혼자서는 어느 정도 외웠구나, 아니면 뭐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문제집을 풀게 된 거죠. 고등학교 3년 동안 우성이가 풀었던 문제집의 권수만 해도 200여 권이 넘는다. 반에 놓인 문제집 2권 중 1권은 정우성의 문제집이란 이야기를 들을 만큼 많은 양의 문제를 풀었다. 문제풀이는 우성이가 알고 있는 점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보완해 주었다.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 우성이는 문제풀이를 통해 자신의 공부를 완성하고자 했다.
머리를 사전처럼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 문제집을 풀면서 출판사마다 문제를 출제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들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뭐 실제로 유형 분석 같은 것도 못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제 긴장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기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학교. 선생님은 우성이에게 일일 야간 자율학습 감독직을 부탁했다. 워낙 학교 내 유명인이었던 우성이의 방문에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같은 공간에 앉아 공부하지만 아이들이 선택하는 공부법은 각양각색. 참으로 다양하다. 요즘은 인터넷 강의와 PMP의 등장으로 요점을 정리하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열심히 쓰면서 외우는 것은 여전히 여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다양한 교재와 수십 종의 문제집이 있어 수준과 취향에 따라 골라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열심히 책을 읽는 것이다. 우성이는 그 기본에 충실한 방법으로 공부했다. 한 후배가 공부하다 말고 우성이에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수능 시험을 치른 지 1년이 다 지났는데 후배의 질문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우성이의 공부 방법에 대한 최종 점검이다. 6번 잘 모르겠어요. 우성이는 후배에게 척척 문제를 설명해 나갔다.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설명을 돕기 위해 다른 과목에서 끌어쓸 수 있는 개념들까지도 살짝 끌어온다. 것들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본격, 그러니까 오늘 후배가 물어본 질문에 스스럼 없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노력해온 고등학교 3년에 대한 증거다. 아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뭐 다 기억하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흥미를 가지고 공부했던 것들 몇몇 가지 정도는 아직까지 조금 기억이 나네요. 우성이는 지난 3년 형태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머릿속에는 완벽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왔다. 이번 방학 평소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었던 공부, 교양으로 읽어두고 싶었던 책. 우성이는 다양한 책을 읽어야겠다고 목표를 삼았다. 읽을 책이 많고 하고 싶은 공부가 많은 이런 때일수록 고등학교 시절 우성이가 완성한 눈으로 책을 읽는 방법은 큰 도움이 된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찰상은 경찰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경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에서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성이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자신 있다.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공부할 수 있는 정우성표 공부법이 있기 때문이다.